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육아방송이 함께합니다. 아빠가 먼저 배우는 우리 아이 성교육, 성스러운 상담소 진행을 맡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주아입니다. 우리 아이 성교육, 참 주제가 어렵고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가정 내에서 아이의 성교육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을 함께 알아보고요. 나아가 아빠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성스러운 상담소 시간 함께 볼 텐데요. 우리의 성교육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풀어줄 두 분 먼저 배정원 선생님, 정말 오랜 세월 좀 많은 분들에게 성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 아이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 아빠들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새 보면요, 이제 예전에는 학부모 성교육 그러면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육아를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디지털 성착취도 있고 성폭력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일단 안전의 의미에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관계를 맺어갈 때 딸이나 아들이나 어떻게 이 성장 관계에서 내가 같이 주도적으로 같이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도 아버지 질문이 많고, 또 실제로 그 양육자 교육을 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질문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들이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충민 선생님 경우에는요, 성교육 웹툰 작가로도 활동 중이세요. 네, 웹툰 시크릿 가족을 보면요, 많은 가정에서 또 특히 아빠들의 경우에 우리 아이 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좀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뭐 아빠들이 어렵죠. 교육하기 어렵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교육장에 아버님들이 오시면 뒤에 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뒤에서 쳐다만 보시고 참여하시지는 못하시고, 가정 내에서도 아빠가 성교육하기 참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웹툰으로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한 컷 한 컷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부모 둘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웹툰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이 문화로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웹툰이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원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한 미니 특강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가정 내 우리 아이 성교육 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저는 그 내 아이와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특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성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왜 성 그림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성문화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관련 그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 지울까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성문화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닫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굉장히 좋은 성교육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일단 부모는 생명을 만들어 봤고 그 생명을 잘 품어서 목숨을 걸고 출산을 했고 그리고 잘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늘 곁에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좋은 성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와 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성을 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혹은 왜 당황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한 번에 한 가지 정도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막 다 얘기해 주실 필요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은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보,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정보도 필요하고 심리적인 정보도 필요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그런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아이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의 성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이 아이하고는 성교육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걱정해주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분명히 부모한테 달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이들 성교육에서 이야기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생명 존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왜 가지고 괴롭히지 않는 것,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나도 생명이고 내 친구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게 되고 또 내 친구를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성교육에서는 이 생명 존중과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의 육체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건강 관리를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적 동의나 자기 결정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몸부터 시작해서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가는 것,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성교육의 내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정원 선생님의 미니 특강을 통해서 우리 아이 성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 성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는 아빠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백인의 아빠단이 우리 아이 성교육과 관련된 고민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6살, 4살 두 비글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큰 첫째 아들이 낯선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추, 쭈쭈, 엉덩이, 똥꼬 같은 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자주 말하고 고추 고추 대왕이 고추 대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목욕할 때 본인의 성기를 자주 들여다보고 만지기도 합니다. 나와 고추에다 이걸 꽉 맞춰 가뒀었어 고추를. 아침에 언니 누워서 고추 만지고 있더라? 왜 그랬어? 재밌었어. 엄마 내가 웃긴 거 여기를 만지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앉으세요. 아니 엄마의 치마를 들춰보거나 똥침을 하거나 엄마가 목욕을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행동을 하고요. 안 돼요. 할머니가 주로 아이를 육아하면서 안 돼, 나쁜 행동이야, 그렇죠. 고추 떨어진다 라고 훈육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제발 더 큰 걱정은 형의 행동을 동생이 따라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런 행동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바로잡아 줘야 할까요? 네, 영상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주셨는데요. 6살 이 아이의 낯선 행동 때문에 고민인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충민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낯선 행동으로 분명히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기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낯설지는 않는데 도 연령대 특히 6살, 4살 때는 관찰 욕구도 있고 노출 욕구도 있을 시기임이 분명한데
그런 표현을 막 하고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반응들에 더 기분 좋은 것도 느꼈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성기를 가지고 놀면서 재미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바지를 벗기려 하고 치마를 들추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는 이제 타인에게로 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교육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타인에게 향하는 방법들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데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행동을 다른 곳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더 집착적인 행동들을 보이거나 또 더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들 친구들한테 더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더 가서 재미있는 표정들을 더 보고 친구들이 어떤 반응 보이는지를 아마 살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 또래 아이들은 그 자기 성기에 이제 관심 많을 때죠. 그리고 조 때는 뭐 똥, 방귀 뭐 막 이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일부러 막 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또래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조만한 애기가 아니고 더 어린 애기들도 사실은 남자애들이 성욕하고 상관없이 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변이 꽉 차도 발기가 되고 근데 그게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만지면 기분이 좋고 아까 저 아이도 막 얘기하잖아요. 너 왜 만져? 그러니까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언니 누워서 고추 만지고 있더라? 왜 그랬어? 재밌었어. 좋은 거예요. 자기 몸을 만지는 게. 그래서 그때는 한 2가지 정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유아자이처럼 깨끗한 손으로 만져야 되고 남들 보는 데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들 보는 데서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게 나쁜 행위라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코를 파거나 방귀를 뀌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 앞에서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저 때 왜 보면 지 동생인가요? 그 동생이 막 고추를 막 또 만지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 성적 동의죠. 사실은 저게. 그래서 이렇게 남의 몸을 막 만지면 안 된다. 허락 없이 이런 얘기도 좀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의 팁 잘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저희 딸은 또래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딸이 또래보다 성숙해서 머지않아 초경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성교육을 하기로 했지만 아빠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그리고 초경을 하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할지 그때 아빠인 저는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던 딸인데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또 궁금한 게 많아지는 아빠입니다. 네, 영상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이가 성숙했어요. 또래보다 성숙한 초등학생 딸입니다. 초등학생 딸에게 초경에 대해서 아빠가 교육을 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충민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초경을 앞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더욱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아빠가 해도 되죠. 해도 됩니다. 되는데 아빠가 이제 어떻게 방식을 갖느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냥 답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공감이나 생활적인 면을 엄마보다 더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들을 때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표현하는 방식들이 저는 생리 파티 뭐 이런 파티들을 해주면 참 좋겠다. 초경 파티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 파티만으로 아이가 긍정성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초경을 했다고 해서 온 가족이 막 축하해주는 분위기를 하면 그 아이가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긍정성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버티고 견뎌갈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어떤 생활적이고 뭐 생리대를 갈고 뭐 생리대를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디테일하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테니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초경을 했다는 건 네가 이제 성숙했단다. 어떤 성숙에 대한 의미와 함께 긍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정도면 아빠의 초경을 앞둔 딸에 대한 교육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 디테일이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긍정성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아빠가 주신다면 저는 이 초경을 준비하는 딸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기 이 얘기가 사실은 아빠가 왜 딸한테 얘기할 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도 할 수 있고 아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아빠하고 딸 관계가 좋으면 아빠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여자가 한다 남자가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내 자식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한부모 가족이 많아서 왜 이건 아빠는 뭐를 엄마는 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까 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실 수 있으면 아빠여도 되고 엄마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저 시기에 엄마랑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애들도 있어서 그거는 뭐 좋은 사람, 더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 젠더 의식도 좀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딸하고 전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드디어 이제 초경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주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다 컸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좀 암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생리대 사러 가면서 어떻게 할까? 생리 파티 하고 싶니?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꽃이랑 뭐 이런 거 준비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오빠한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바로 성적 동의죠. 그래서 좋아. 나는 충분히 이해했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냥 가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제가 여성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내가 축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둘이 가서 이 은반지를 둘이 커플링으로 꼈어요. 네.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딸도 그때 그게 너무 좋았다고. 엄마가 나를 축하해주고 엄마랑 나랑 왠지 여성 동지로서의 뭔가를 좀 나눈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반지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날은 기념할 만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파티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둘이 잘 조용히 축하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선생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굳이 파티가 아니라도 의미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빠에게 꿀팁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영상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한번 사귄 적 없던 애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좋아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부쩍 외모에도 신경 쓰고 시도 때도 없이 남자친구로 만나러 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좀 다니고 어린애가 무슨 벌써부터 화장을 하고 다니냐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잔소리만 한다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는 남자친구와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스킨십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딸애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놔둘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빠들의 고민이 참 다양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요, 아무래도 2차 성징을 좀 준비해야 될 시기이다 보니까 영유아 성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배정원 선생님? 저 아버지는 좀 책도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따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는 분 같지가 않아요. 천불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걱정이 된다가 아니고 천불이 난다는 건 화가 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들의 왜 첫 번째 애인이 딸인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딸이 성장한 거를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아버지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멀리서부터, 마사지도 멀리서부터 하는 것처럼 멀리서부터 성과 관련 없는 것부터 얘기하면서 이성교제 얘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아버님의 마음은 공감이 가나 일단 아버님 그 전제하에는 그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딸아이의 안전. 그래서 뭐 다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푸신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신 상황에서 이제 요 나이 때는 성적인 이야기들을 대화 형태로 풀어가야 되는데 아버님께서는 대화를 좀 닫는 어떤 의식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랑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빠의 심정도 알겠고 지금 당장 아이랑 이제 다 대화를 하고 싶으실 텐데 이 아버님께는 저는 그냥 타자화 시켜서 이야기하셔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너는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뭐 아빠 친구 딸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렇게 좀 아빠의 대화 방식을 타자화로 좀 바꿔서 아이가 좀 생각해보고 또 아빠랑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접선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좀 아버님이 시뮬레이션 하시고 그걸 연습한 후에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바로 피임 교육이죠. 네, 뭐 피임 교육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죠.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빠가 직접 이렇게 피임 교육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직접적으로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콘돔 실습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보고 아빠가 해준다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실습 방법이 아니라 피임할 때 왜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그런 의식이나 가치관 교육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빠가 굳이 아들에게 콘돔 피임 실습을 한다고 한다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피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만 왜 이 피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아빠가 해준다면 그 영향력은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는 콘돔 교육을 꼭 남자애들한테만 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여자애들도 알아야 남자가 안 하면, 남자가 콘돔을 안 갖고 있으면 노콘 노색, 나 콘돔 없으면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 쓰면 내가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신하면 여자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치러야 되니까 자기 몸을 지키고 남의 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자와 남자는 다 피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피임 교육, 네. 이것도 전체적인 아동 성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교육 안에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강조해 주신 부분이 바로 성적 동의, 네,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교육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왜 아주 어려운 개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사람의 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적 동의고, 그리고 또 성적 동의도 우리나라는 왜 yes means all yes, all 그 no means all yes죠. 네.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여자들은 속으론 보면서 싫은 좋으면서 척. 예. 네. 그리고 왜 침묵하면 이건 동의. 음. 그리고 예스는 예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세계는 no means no로 가죠. 근데 스웨덴은 yes means yes로 가요. 이거는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no means no는 이렇게 제안했을 때 no 하는 거잖아요. 이건 수동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예스라고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예스라고 예스.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 동의에 대한 훈련도 우리는 조금 더 촘촘히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선생님 말씀하신 예스 민스 예스나 노미즈노 교육에 또 아들들 교육할 때도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그럼요. 존중하는 그런 의식까지도 같이 교육이 돼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는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 뿐만 아니라 2차 성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네, 이런 고민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아이 성교육은 물론 이 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빠와의 언택트 상담,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렵게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주신 아빠인 만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아빠만큼 키가 큰 저희 아들은 올해로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에게만큼은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쯤 저희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부만 있던 주말 저녁, 부부관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아들이 집에 오게 되었고 안방문을 열자마자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달째. 아들과 저는 그때의 일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어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두 선생님도 네, 사연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렵지만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 두 분 전문가분들 나와 계신데요. 네, 인사 함께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배정원 선생님, 네. 네, 아빠 마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비슷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라 당황하셨을 거고요. 제가 이제 학부모 성교육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질문 중에 굉장히 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포르노를 봤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민망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힘드실 것 같네요. 네. 네, 이번에는 아빠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아빠, 이 부부관계 하는 모습을 아이가 처음 목격했을 때 아빠의 첫 반응, 좀 행동이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서로 많이 놀란 것 같고요. 서로 당황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고 좀 막막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좀 어색어색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결국 이렇게까지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선생님들께 좀 조언을 얻고자 좀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아빠의 행동이 조금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니까 대화도 굉장히 짧게 하셨을 것 같고 이 분위기를 모면하고자 이제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만 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 이야기 못하고 시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아이는 아마도 이게 내 탓인가? 또는 부모님께 말 못하는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좀 있고 이런 감정들이 충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빠도 많은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빠가 느끼기에 지금 아들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저 역시 어렸을 때도 그랬고, 현재 아들도 몽정도 겪었고,
야한 동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음란물 같은 것도 뭐 가끔씩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마다 뭐 저도 그랬지만 뭐 부모가 어떤 대처를 해주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일까지 겪게 되어서 아들 입장에서도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조금 용기 내셔서 아들과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우실 테니 사과를 먼저 하시고 네가 지금 이렇게 상황 많이 놀랬을 텐데 그리고 또 솔직하게 아빠도 많이 놀랬거든 하면서 그런데 그 사과의 의미가 성관계 자체의 어떤 사과가 아니라 성관계를 들킨 것 엄마 아빠가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들킨 거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다음번엔 이렇게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마음이 잘 추스려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물꼬를 아버님 좀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봤고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이가 지금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 때가 됐고 이 아이가 또 몽정도 했다고 하고 아버지가 왜 이 아이가 포르노를 보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건 아마도 포르노에서 보는 섹스에 대한 그 선입견을 우리 부모한테서 받기 때문에 좀 놀래고 실망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정말 사랑하는 어른들끼리 하는 사랑 방식 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너무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너도 안방 들어올 때 노크 좀 하고 나도 지방 들어갈 때 노크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태까지 성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육책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이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답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도 좀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선생님 조언 들어봤는데요. 아빠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그 좀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이제 두 분 선생님들 조언 들으니까 네, 조금이나마 뭐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뭐 조언대로 집에 가서 아이와 한번 잘 얘기 나누고 솔직하게 그렇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더 멋진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아빠는요, 딸아이의 문제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 전에요,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2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사하느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맨날 스마트폰 보며 키득거리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대체 뭘 하는지 하도 궁금해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봤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보다가 순간 너무 놀라 며칠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말수도 적고 잘 웃지도 않는데 이상한 채팅 앱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수위 높은 농담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또 사연의 이야기 들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빠와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가 좀 충격적이라고 하셨었는데요. 네, 실례지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채팅 앱에서 저희 딸아이가 대화 내용이 네. 뭐 주로 뭐 외롭다, 심심하다, 그리고 뭐 좀 부모님이 가게 나가 계시니까 혼자다, 뭐 만나달라, 놀아달라는 얘기가 주였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채팅 상대방은 저희 부모가 해주지 못한 위로를 딸아이한테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채팅 앱에서 대화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상대방과 실제로 뭐 만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동네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될까 봐 좀 고민이거든요.
네,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아빠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충미 선생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아버님이 빨리 아셨던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이 이후에 이렇게 오픈 채팅이나 1대1 대화나 채팅으로 만나게 되면 뭐 몸 사진도 주고받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큰일을 겪었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피해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아이에게 핸드폰을 뺏고 줘봐라, 확인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아빠는 이게 위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네, 그래서 계속 딸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이끌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아버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배정원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사실 스마트폰은 공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하고 역사를 뭐 BCAC가 아니라 BJ, AJ, 비퍼 잡스, 애프터 잡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사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님은 어쨌든 굉장히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왜 그런 채팅을 막 주고받고 외롭다고 얘기하고 놀아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실 텐데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새 왜 그 N번방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글루밍 하는 방식, 그리고 왜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실제로 뭐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나이 든 남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그런 기사를 좀 한번 같이 탐색을 이렇게 왜 서치를 하셔서 우리 아빠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를 왜 좀 객관적으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어쨌든 얘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원칙을 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낯선 사람한테 오고 그러면 아빠한테 보여주던지 뭐 엄마한테 보여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용 시간도 좀 정하고 그렇게 하고 아이랑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가게 하시면서 아이하고 같이 대화를 못했다는 걸 이제 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대화를 자주 하시면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와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맞춤 부모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도 가상 공간이긴 하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별스타그램에 아이들이 올린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셀카를 잘 찍으니까 학교 이름이 나오게 찍고요. 또 체육복을 입은 채로 자기 이름이 보이도록 촬영을 하고요. 또 음식 사진들 많이 먹방 사진 이런 것들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어디서 주문했는지 이런 사진들 많이 올라갑니다. 즉 우리 아이가 어디에 어느 학교에 존재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GPS를 찍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어떻게 성범죄를 미성년자를 타겟해서 접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프로필 사진이나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별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고 이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너 BTS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야, 너 거기 코인 노래방 가봤어? 나도 거기 자주 가는데?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주 친숙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이나 1대1 채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경계를 풉니다. 이젠 친근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채팅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어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이들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줘야 될 기준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는 구별하는 거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불법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비판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디지털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자, 아주 매뉴얼로 간편하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팸 메일 하나 들고 옵니다. 엄마 이런 게 떴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선정성 있는 메일인가 봅니다. 성매매 홍보하는 영상이 이렇게 떠 있네요. 또는 메시지가 와 있네요. 자, 여기 방통위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 하고 부모님이 직접 여기 접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가운데 민원 접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해 사이트나 영상, 사진들을 신고하는 기능인데요. 거기에 민원인의 정보를 넣고 직접 그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네가 혼자 있을 때 또는 네가 컨텐츠를 이용할 때 이렇게 유해한 사이트를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네가 이렇게 신고했으면 좋겠어. 이게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단톡방에서 많은 아이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1번, 2번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 유해한 사이트 링크 주소를 올린다든지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대상화를 시켜서 친구를 얼굴을 평가하거나 성적인 어떤 언어 성폭력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까? 아이들 간에도 또래 간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문화 안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난 안 볼 거야. 나 안 봐, 지워. 야, 그런 거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그렇게 저항하지 못하면 피할 수 있게라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디지털 세상을 폭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폭우는 내리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 폭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고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죠. 근데 너 우산 왜 안 챙겼냐? 엄마가 그 우산 챙기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핏잔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우산을 펼치고 그 폭우를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문화, 성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와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오늘 문화 성교육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 성교육, 특히 이 아빠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교육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부모님들에게 혹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승민 선생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계속 내용에서도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성에다 교육을 딱 붙여놓으니까 뭔가 이게 가르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도하기도 어렵고 부모들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지만 되돌아보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그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투박해도 좋고요. 어려워도 좋으니까 그 아이들의 질문에 집중하시고 그 기회가 아이들과 같이 성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성을 교육이 아니라 생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단계가 되실 거고 아빠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아빠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네, 저는 뭐 계속 일관되게 아빠하고 엄마 가리지 말고 어른으로서 왜 잘 훌륭한 좋은 사람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어른으로서 다가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교육은 성기교육이 아닙니다. 섹스 교육도 아닙니다. 사람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가 다 성교육이라고 좀 자신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성교육이라는 건 정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말로 가르쳐서는 그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엄마를 존중하고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정말 좋은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교육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육아방송이 함께한 성스러운 상담소.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알찬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